안녕하세요, 따님입니다. 아마 태국으로 정년 퇴직 후에요 은퇴의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는 태국으로 이주해서요 살아보고픈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웃기웃 물가 환율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요 태국으로 얼마를 가져가면 얼마 동안 살 수 있겠는가, 또는 뭐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비교하면서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흔히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태국은 이민이 98% 이상이 힘든 나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이라든가요, 시민권, 국적 취득 등이 매우 어려운 나라인데요. 아주 특별하거나 또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태국을 위해서 기여하는 공여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 이런 실력과 자산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을 손꼽히는 사람, 이 정도는 돼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태국으로 이주를 해간다라고 하면요 보통은 장기 체류,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 비자를 취득해서 오래오래 살다가 돌아가거나 또는 여기서 계속 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50세 이상 일정 금액을 갖고요 와가지고 받는 은퇴 비자가 먼저 그런 비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태국에서 학원, 학교 등을 다니는 교육 비자를 받아도 체류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죠. 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이런 사람들은 혼인 비자를 받아가지고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 흔히들 태국으로 사업하러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태국에서요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 외에 외국인을 고용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큰 절차나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워크 퍼밋이나 노동 비자를 취득해서 체류를 해야겠죠. 이거는 체류라기보다는 사업 진출, 해외 이민으로 사업을 하러 오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각설하고요. 태국 로컬에서 만약에 살아간다면요, 보통 사람들의 살아가는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 공과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오토바이가 부릉부릉 하면서 저희 동네를 왔다 갔다 합니다. 소음도 뿜어대고요, 시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배회를 하는가 하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 사람입니다. 직원이죠. 태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정 같은 곳, 전기를 관리하는 곳에서요 직원이 직접 집집마다 다닙니다. 방문해 가지고요 집 문 앞에 있는 계량기를 보고서요 즉석에서 단말기에 그 수치를 입력하고요 청구서를 바로 그 휴대용 프린터기로 즉석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편함에 꽂기 때문에요 즉 계량기 점검 일자, 오늘 아침인 날짜로 바로바로 즉석으로 바로 계산이 요금돼서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3층짜리 하우스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단지는 이렇게 경계로 울타리를 쳤고 경비 보안 요원이 있고요. 외부에서요 들어올 때는 신분증을 맡겨야 되고 이렇게 보안을 위한 태국에서 가장 흔한 거주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집이 3층까지는요 총 실내 면적은 대략 한 200제곱미터가 조금 넘거든요. 아마 이 정도 크기면 한국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50평대 후반 이 정도 아파트 정도의 실내 전용 면적이 될 겁니다. 또 이 실내 면적 외에 바깥에 이제 차량 2대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앞마당이 있고요. 또 뒤에는 약 몇 평 정도 작지만요 이런 생활 공간이 더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태국에서 가장 흔한 타운하우스 어떤 무반의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꽂혀진 이번 달 청구서를 봤습니다. 총 953바트가 전기요금으로 청구가 됐습니다. 저희 집은 에어컨이 4대가 있고요. 데스크탑 PC가 2대, 노트북도 2대, 전기 인덕션, 그리고 전기 오븐, 가스 오븐 조리 기구가 있고요. 또 50인치급 TV가 있고요. 또 출력이 좀 셉니다. 대출력 100W짜리 인티 앰프를 제가 오디오를 좋아해서요 자주 듣고 있고요. 또 선풍기 4대 정도, 그리고 전기밥통, 2단짜리 냉장고, 이 정도가 기본적인 살림이고요. 그리고 형광등, 형광등 대신에 40W LED 등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항상 4개 정도는 24시간 켜져 있지 않나, 밤에도 켜져 있고요. 이렇게 켜져 있는 정도입니다.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번 달부터 온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우기가 끝나고요.
에어컨을 좀 자주 트는 지금 경향이 있는데요. 자기 전에 잠잘 때 침대에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틀고요. 또 낮에 들어왔을 때 대낮에는 좀 덥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정도 저녁 시간이라든가요. 이때 틀고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을 뭐 온도를 뭐 바짝 내리는 게 아니고요. 뭐 기본 설정을 해놓고 선풍기를 같이 늘 돌립니다. 뭐 선풍기가 뭐 전기를 그렇게 많이 먹을 것 같지는 않지만 모터가 좀 튼튼한 이런 제품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음식을 하루에 한 끼 정도? 한 끼나 해 먹을까 모르겠습니다. 전기 인덕션을 뭐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거는 아무래도 PC죠. 데스크탑 PC 2대가 저희 집에서는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녁 시간이라든가요. 오후 시간부터 항상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6시간에서 하면 8시간 정도는 항상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뭐 TV 드라마도 보고요. 인터넷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음악도 PC를 이용해서 PC 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샤워는 늘 순간 온수기가 있죠. 뭐 이걸 틀어서 뭐 온수로 이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저희 같이 이제 두 식구가 주로 거주를 하는데요. 이제 가끔씩 친척이라든가 손님들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 뭐 이 정도 될까요? 함께 이제 같이 지내기도 합니다. 이때는 뭐 전기요금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번 달 전기요금은 953바트가 나왔고요. 고지서를 보니까 지난달에는 228kg,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사용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한 400kg가 넘어갔었네요. 뭐 400kg가 넘을 때는 아마 에어컨을 아마 자주 틀었겠죠. 또는 뭐 친척들, 처제나 처남, 뭐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국 돈으로 아마 환산을 해보자고 하면요. 이번 달 전기 요금은 한 32,000원 정도? 3만원이 조금 넘었죠. 이 정도 요금이 나왔고요. 뭐 여름철이라든가요. 에어컨을 많이 좀 틀 때는 한 4만원대, 5만원대? 아주 많이 틀면 뭐 6만원 뭐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좀 다르게 가스 난방비, 뭐 가스레인지 요금이 따로 없죠. 뭐 거의 다 전기를 요금하고요. 가끔씩 쓰는 LPG, 프로판 가스는 있긴 있는데요. 뭐 거의 뭐 극소수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단순 가격만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싸다는 생각이 들죠. 한국과 태국과 비교를 하면요. 뭐 조용하고 편하고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여유 있게 이제 TV도 보고요. 컴퓨터, 인터넷도 다 하고, 뭐 개인 하우스에서는요 한 달에 한 25,000원에서 5만원 내외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기는 한 킬로와트당 3.5밭 세금 전이죠. 3.5밭 정도, 한 100원이 조금 넘지 않나, 뭐 이 정도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시내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렌탈을 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을 보면 전기요금 유닛이 저희하고는 좀 많이 차이 납니다. 혹시 그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콘도는요 렌트용, 즉 그 상업용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닛당 요금이 저희 같이 이제 개인 주택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콘도도 자기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있고요. 렌트용으로, 상업용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요금 제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 사용자 이제 관리실 쪽에서도요 부과할 때는 여기에다가 또 약간 더 비싸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익으로 전기 요금에서도 이익을 남기는데요. 이제 그걸로 관리비라든가요, 뭐 이들의 뭐 수익도 뭐 만듭니다. 그 돈으로요. 그러니 이제 입주할 때는요 개인 무반, 개인 주택 뭐 이런 데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훨씬 저렴합니다. 뭐 유리하고요. 아무래도 저렴하겠죠, 콘도보다. 그래서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아래는요 수도요금입니다. 수도요금도 오늘 청구서가 같이 발행돼서 꼽혀져 있었는데요. 뭐 물 쓰는 방법은 뭐 매일같이 샤워하고요, 뭐 세수하고, 또 마당에 나무나 뭐 화분 이런데 뭐 물 주고요, 설거지도 하고, 정수기 설치해서 저희들은 정수기로 물을 받아 먹고요. 또 앞마당에 뭐 먼지 나면 뭐 청소하고, 뭐 사람 사는 거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요금이 79바트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 달은 세차를 한 두어 번 정도 더 해서 그런지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한 10바트가량 좀 저렴한 한 70바트 정도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세차를 조금 많이 했다 싶은 달은 한 10바트, 뭐 한 3,400원 정도 더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1년간 청소비, 지난번에 제가 240바트를 낸 기억이 납니다. 저희 동네 쓰레기는요 골목 한쪽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통의 쓰레기통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요, 개인 집 앞마다 이제 쓰레기통을 놓고 각자 자기 집에서 버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래도 좀 청결하라고 같이 모아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걸어 나가서요, 한쪽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쓰레기 공간에 같이 모여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국도 이렇죠. 집 앞에다 뭐 쓰레기 내놓는 집들은 뭐 개인 동네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단지 내에 같이 분리수거를 시키니까요. 근데 또 태국은 분리수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다가요, 막 음식물도 넣고요, 뭐 국물 있는 것도 넣고 막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거나 다 버리거든요. 유리병도 버리고 페트병도 버리고 종이도 버리고요. 뭐 편리해서 좋기는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뭐 환경 오염이 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 옛날 한국도 뭐 오래됐죠. 분리수거전 한국 뭐 그때 모습이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기타 뭐 아파트 종합관리비, 뭐 경비원이라든가요, 공동전기비, 공동수도료 이런 것도 뭐 내는 게 있는데요. 뭐 제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것도 뭐 한 달에 한 1-200밭, 뭐 10,000원 이내 뭐 이렇게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관리비를 내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잘 사는 편입니다. 이거보다 더 못 내고요, 어려운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뭐 더 로컬 서민들로 내려가 보면요, 전기요금이라든가 물요금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뭐 당연히 뭐 에어컨을 안 틀고 사니까 뭐 더 저렴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아래 빈곤층들이 또 있습니다. 아주 많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정부에서는 또 그것마저 감면을 시켜줍니다. 뭐 혜택도 주고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또 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최소한의 어떤 생계 지원을 뭐 이렇게 한국처럼 뭐 지원해주는 뭐 서민 뭐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시내를 다니다 보면 빨간 버스 앞에 이제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서민들을 위한 무료 버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버스는요, 그냥 아무나 다 타도 됩니다. 돈 있는 사람 타도 되고요, 외국인이 타도 되고요, 뭐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기다렸다가 그런 버스가 오면 타라고 만든 그런 취지입니다. 자, 태국은요, 이렇게 한국 대비 물가 수준이 저렴한 게 뭐 당연합니다. 소득이 아무래도 낮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요, 생각하기를 한국에서 돈 얼마를 가져오면 그 돈으로 태국에서 살면 뭐 여러 개 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말들 많았잖아요. 뭐 70만 원으로 뭐 한 달을 뭐 산다, 뭐 200만 원으로 뭐 황제 같은 동남아 삶을 산다. 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다만 뭐 한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최저의 비용으로 태국에서 멋있게 잘 살겠다라고 한다면요, 태국에서 살려면은 최소한 태국 사람처럼 로컬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외국인이 뭐 태국에 와서 살겠다고 하면은요, 태국 정부가 그걸 그냥 싸게 두겠습니까? 뭐 외국 사람들 다 와가지고 나도 뭐 편하게 그렇게 누리면서 살겠죠. 그러니 뭐 외국 사람들한테 어떤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는 것도 많고요, 힘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요, 좀 한국 스타일로 살아야 되고 한국식으로 먹어야 되고 이렇게 좋은, 그래도 나름 뭐 태국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이런 집들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왔는데 너무 로컬 지역 서민들 뭐 이런 속에서 살기는 좀 어렵고요. 또 태국같이 이렇게 뭐 좀 괜찮은 집들, 이런 집들은 뭐 태국에서 살 수 있게, 구입할 수 있게 내버려 두지는 않죠. 땅을 소유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뭐 비싼 뭐 콘도라든가 이런 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방콕 중심의 콘도 있는 지역들은요, 뭐 물가가 굉장히 비싸죠. 당연히 비쌉니다. 그리고 뭐 쇼핑몰도 비싸고요. 조금 저렴한 서민 동네 로컬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비싼 데서 사야 되고요. 또 학생들, 자녀들 동네 로컬 학교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국제학교도 보내야 되고, 인터내셔널 뭐 스쿨들은요,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싼, 그 한국에서 온 사람이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한국형 학교에 보내려면요,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어쩔 수 없죠. 태국 물가가 뭐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 살았을 때는 결코 저렴하지 않죠. 로컬 물가는 쌉니다. 하지만 그 싼 것을 누리려면은 태국 사람처럼, 로컬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입을 만약에 여기서 뭔가를 좀 발생시키겠다, 일을 해보겠다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을 여기서 벌어가지고 여기서 뭐 쓰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자, 알면 알수록 뭐 쉽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이야기는 여기서 안 하고요. 오늘 공과금이라든가 뭐 이런 사는 이야기 잠깐 해봤습니다. 태국은요, 여행으로 와가지고 여행으로 즐기다가 이렇게 가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게 아마 가장 최고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